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장편 영화를 준비하고 계신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준현입니다. 메가박스 황인지 대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대리입니다. 네, 전 영화 좋아하는 김프로고요. 오늘은 큰 영화가 없어가지고 네. 뭘 할까 지난주에 고민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라이크 크레이지를 할 거냐 스탠바이 웬디를 할 거냐 근데 이거 둘 다 크지가 않아가지고 그렇습니다. 화요일 날은 내부자들을 하고 네. 목요일 영화 뭘 할까 하는데 황대리가 뭐 워낙 강력하게 네. 라이크 크레이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네. 인생 영화다. 근데 사실 네. 보시기는 쉽지 않아요. 메가박스 단독인데다가 진해 극장 가서 보라는 거지 지금. 아니 뭐 그거야 괜찮지. 네. 네. 좋은 영화면 뭐. 왜 당가는 시집이 사잖아? 그렇지. 네. 아무튼 네, 그래서 지금 개봉해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원래는 옛날 뭐 조금 더 소개하겠습니다만 네. 2011년입니까? 12년입니까? 11년에 제작됐고 12년에 개봉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는 처음 들어온 거죠? 우리나라에선 처음 개봉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소개해놓은 데 보니까 중고신작이라고 소개한 데가 있더라고요. 아, 맞네. 네. 적당한 말이네요. 그래서 예전에 지혜영 때 저희가 짧게 영화 추천할 때 네. 황대리가 가져와가지고 이제 멜로 특집으로 해가지고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고요. 맞습니다. 궁금하셨던 분들 한번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신 분이 있나 봐요? 한 줄 평 보내주신 분이 있네요. 네. 인생 영화님. 라이크 크레이지 안 해주시겠지만 헤어질 때마다 꺼내보고 드디어 극장에 가서 봤네요. 아, 네. 요거 약간 패턴이 배 감독이랑 비슷한 건가요? 나랑? 헤어질 때마다 보는 거 있잖아요. 헤어질 때마다 보는 영화? 네. 이런 거. 그렇지. 터널 선샤인 뭐 이런 네. 거. 그리고 네. 한 분 더 계신데? 네, 로맨스가 필요해님. 그냥 같이 런던에서 살면 안 되나? 장거리는 절대 아님. 이롱디를 별로 네.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이군요. 본인 경험담처럼 느껴서 쓰시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야, 이걸 극장에서 그래도 보고 오신 분들이 있네요. 네. 이분들은 선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선물 저희가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모던 파더를 위한 잡지, 볼드 저널, 그리고 미식 잡지 파인다이닝인데, 네. 인생 영화님께 볼드 저널 보내드리고요. 로맨스가 필요해님께는 파인다이닝 저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김프로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샤워 후 사랑받는 남자가 되자 향수비누 헤이브로 올인원 파워바. 커피가 식기 전에 시리즈의 최신작 가와구치 도시카즈의 이 거짓말이 들통나기 전에 비빔북스. 품격 있는 고객 중심 컨설팅 올바른 보험 올보넷. 평당과 관객을 빵빵 터뜨린 대환장 결혼식 영화 세라비 이것이 인생. 오늘 절찬리 상영을 했지용. 하고 있죠. 하고 있나? 뭐 들으시는 시점에 따라서 네. 오늘 이제 하는 날이니까 네. 다음번에 당관이 있으면 또 많이들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네. 이거 의도한 거겠지만 비빔국수 들을 때마다 진짜 비빔국수 생각난다. 비빔국수 나도 너무 먹고 싶어요 지금. 그렇죠. 네. 자, 그럼 광고 듣고 라이크 크레이지 영화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라이크 크레이지 7년 만에 개봉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때는 뭐 이건 내부자들한테 물어봐야 되나? 그러게. 메가박스 어떤 사정이 있었던 거예요? 얘네가 어떻게 알아? 네, 제가 담당자가 아니니까 모르고. 뭐 아마 해외 흥행 성적이 없더라고요. 아마 북미 시장 말고는 해외에 수출이 돼서 뭐 많이 개봉한 영화는 아닌 것 같고. 썬댄스에서 상 받은 거 보니까 뭐 그렇게 네. 네. 사실 썬댄스에서 상 받는 영화들이 이렇게 막 큰 영화들이 아니다 보니까 뭐 흥행 성적이 좋고 그런 거는 뭐 많지는 않은데 이것도 그냥 상은 받았을 때 크지 않은 영화라 소소하게 북미 시장에서만 개봉했는데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지금 그래도 이게 한 3억 정도 제작비 3억 원 3억 원? 25만 불. 아, 그래요? 25만 불, 이제 3억 원 정도에 찍어서 수익은 40억이에요. 좋은 장사네요. 좋은 영화네. 그렇게 북미 시장만으로도 어느 정도 이게 뭐 수입이 돼서 뭐 해외까지 안 가고 요즘 또 넷플릭스 시장이 좋으니까 넷플릭스에 먼저 풀려서 해외 쪽은 간 것 같은데 입소문이 좀 났나 봐요. 그래서 뭐
좀 뭐 벼르다가 수입사에서 수입해와서 개봉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뭐 자세하게 뭐 어떤 우여곡절이 있고 이거는 내부자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요거는 내부자들도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워낙 있지. 작은 영화라. 그치. 네. 근데 뭐 건너서 그쪽들은 다 친하니까 네.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오기 전에 있는데 한번 물어서 오라 그래. 그래야 되겠네요. 네, 그러게. 나도 궁금하다. 요번 달 말에 뭐 내부자들 다시 편성할 때 네. 그때 안 까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놓고 자꾸 까먹어. 그러게. 내부자들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 네. 자 김프로의 줄거리 소개로 그럼 라이크 크레이지 시작하겠습니다. Anna? Jacob, hi. Let's go. Where do you want to go? 수업 프리젠테이션에서 첫눈에 반한 영국 여자 애나와 미국 남자 제이콥 두 사람은 두근두근하게 썸을 타고 친해지고 사랑에 빠집니다. 애나는 학생 비자가 끝나 영국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남친과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아서 에라 모르겠다며 영국으로 안 갑니다. 그렇게 비자 만료일을 지난 것 때문에 애나는 이후 미국 입국이 거부됩니다. 뜻하지 않게 장거리 연애를 하게 된 두 사람. 서로의 빈자리에 외로움이 들어왔다,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다를 반복하면서 두 사람의 갈등도 점점 커지죠. 첫사랑의 두근거림, 그리고 미련과 변덕의 일상을 담담히 따라가는 영화 라이크 크레이지입니다. 네. 네. 한마디 총평, 한 줄평. Like documentary. 라이크 다큐멘터리? 그래요? 이거 뭐 영화를 보는 것 같지는 않고 무슨 약간 다큐를 보는 것 같은데 내가 왜 이걸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냥 그런 느낌. 야. 네. 약간 의외의 평인데요. 네. 황 대리님의 평은 어떤가요? 김프로부터 해보세요. 그래요? 저는 처음으로 네. 우리 영화 한지 3년 됐나요? 영화 팟캐스트 한지 한 2년 넘은 것 같은데. 그렇죠. 연수로 3년. 한 줄 평을 처음으로 영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영어로. 발음. 처음으로. 발음. 이건 뭐 대단한 발음이 나오는 건 아니라서. Happily ever after 하고 물음표를 찍어야 돼. Happily ever after. 이게 대사 한국말로 하면 어.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을까? 네. 그치, 마지막에 그런 물음표. 황대리, 자, 준비해왔나 보네? 저라 민망하다. 준비해왔나 보네. 읽어봐. 좀 쑤시고 빼고 건조하게 가야 되겠다. 왜? 저는 은가락지 같은 영화라고 하겠습니다. 은가락지? 은가락지 같은 네. 영화. 뭡니까? 야. 화려하지는 않은데 그냥 가끔씩 꺼내보고 닦게 되는 뭐 그런 영화 아닌가? 은가락지. 그렇군요. 결혼할 때, 약혼할 때, 프로포즈 할 때, 그때는 뭐 다이아몬드에 있는 뭐 화려한 반지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근데 결혼하고 나서 결혼 반지 낄 때는 뭐 따로 뭐 심플한 거 끼는 경우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커플이. 뭐 그렇게도 많이 하죠. 네. 그때 저는 은가락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요? 네, 너무 화려하지 않게. 네. 의미를 담은 소소한 은가락지. 또 은가락지가 계속 닦아줘야 된다며. 그래. 얇은 거. 은가락지 옛날에 한번 껴본 것 같은데. 은가락지. 네. 좀 반지는 껴본 적이 없어가지고. 내가 반지 낄 날이 올까? 갑자기 왜 이렇게 오겠지. 센티멘탈해져? 올 거야. 그러면 그 반지 낀 그 여자분이 막 이렇게 I miss you 딴 사람한테 문자하고 그런 거지. 출장만 가지 마, 출장만. 영화 따라간다고. 그렇지. 조주를 뽑고 있어. 너무 하고 하자고 하니까. 그러니까 네, 인생 영화니까 황대리. 근데 왜 이렇게 싫는 거야? 이제 괜찮다고 오늘 했지. 어그로를 제가 담당할 것 같은데 네. 저는 뭔가 이걸 보면서 다시 생각했어. 어떤? 나의 이 연애 감정, 뭔가 이런 음. 세포가 네. 없어졌나 보다. 다 죽었다. 고갈되고 말랐나 보다. 네. 뭐 그럴 수 있죠. 나는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감안하고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황대리가 멜로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황대리가 멜로 영화를 추천하고 할 때, 다 좋은 영화인 거 제가 알겠는데, 저는 그 좋은 영화에 나오는 그 주인공들의 인생보다 황대리 인생에 훨씬 관심이 많은 형이거든요. 나는 인지의 스토리를 듣고 싶다. 이제, 자꾸 자기가 본 영화 말고 그런 기대를 하고. 제 인생은 제가 좋아하는 영화들로 유추하시면 돼요. 그렇군요. 비슷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황대리가 라이크 크레이지의 기본 정보를 한번 훑어주실까요? 처음으로 오늘 녹음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여러 가지 영화 팟캐스트 중에 각자 이제 개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 시네타운이라든가 뭐 평론가 분들이 하시는 것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처음으로 오늘 나는
필름 클럽에 가서 녹음을 하고 싶다. 여기 말고. 이 아재들이랑 멜로 영화 얘기하려니까. 야, 이거 굉장히 빈정상한다. 아, 그렇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약간 버닝을 좋게 보신 분들이 우리 방송을 듣고 느꼈을 그 이런 감정이 느낌이었을 것 같지. 느껴져요. 그렇지. 예. 그런 감수성에 살아있는 사람이 이 멤버가 한 명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방송이 너무 아재, 이게 소소한 거에 관심 없는 아재들의 감성에 치우쳐져 있다라고 그래.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 다행히 아닐 수 없다. 네. 정말로 다행히 아닐 수 없어요. 네. 이 두통에서 오네. 머리가. 네, 라이크 크레이지 기본 정보입니다. 원제도 라이크 크레이지고요. 네. 한국에는 5월 30일 날 메가박스 단독으로 개봉했습니다. 미국에서는 2012년도에 개봉을 한 것 같고 네. 12세 관람가고 90분의 아주 담백한 영화 되겠습니다. 드레이크 도리머스 감독이고 각본도 썼습니다. 음악은 더스틴 오헬로란, 이거 저런 지혜영 시간에 잠깐 얘기했었죠. 네. 그때 라이언이라는 영화도 이제 음악에 참여했었는데 오스카에 노미네이트도 되고 네.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안톤 옐친, 27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안톤 옐친과 펠리시티 존스가 주인공이고 제니퍼 로렌스도 나옵니다. 네. 이 세 명이 이거 찍을 때는 이러지 않았으나 지금은 그렇지. 다들 히어로가 돼 있어요. 히로인도 돼 있고 네. 스타워즈, 그 다음에 스타트랙, 엑스맨. 엑스맨, 헝거 게임. 네. 그렇죠. 내놓으라는 배우들이 되어 있습니다. 제작비가 25만 불밖에 하지 않습니다. 3억 원으로 찍어서 40억이라는 수익을 거둔 영화 되겠습니다. 네. 한국에서 수입은 팝 엔터테인먼트에서 수입 배급을 했습니다. 팝 엔터테인먼트는 이제 원더힐, 유전, 스포트라이트처럼 약간 작은 영화들, 작지만 좋은 영화들 많이 수입해서 배급하는 수입 배급사고, 썬댄스 영화제에서 심사단 평가상을 받았었고, 네. 그거 제작됐을 때 2011년도에 원래 영화제 편집본이랑 일반 개봉 편집본이랑 좀 다르니까 그때는 조금 수위 센 말들이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대사에. 그러니까 장면이 아니고 그거를, 장면이면 한번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그거를 기대할 것 굳이 찾아볼 같아서 건 없겠네. 조금 끌어봤는데 통 넘어왔네요. 그때 대사들이 좀 센 게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보면 여기 영화가 워낙 이렇게 자꾸 많이 안 알려지다 보니까 뒷얘기나 이런 것들 찾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네. 어떤 자료를 보니까 감독이 실제로 경험했던 말을 기초로 하고 있고 대사들도 즉흥적으로 많이 연출이 됐다라고 하던데, 그러면서 좀 약간 격양된 말들이 많이 있었던 버전이 썬댄스에서 개봉한 것 같고, 네. 와이드 릴리즈 될 때는 이제 좀 편집을 해서 개봉했다고 합니다. 한국에 지금 116개 스크린에서 지금 상영을 하고 있고, 야, 진짜 적네. 지혜영 할 때 한 300명 정도 보셨어요. 그렇게 내가 얘기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메가박스에서 개봉을 했지만 오늘까지 한 4,000명? 4,800명? 네. 보셔가지고 이 방송이 나갈 때쯤 극장에서 볼 수 있을까? 없을 수도 있겠네. 네, 시간대도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네. 여전히 힘든 과정을 거쳐서 한국에서 개봉을 했으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는 네. 그런 영화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또 보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이게 영화 개봉작을 두고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긴 한데, 요거 지혜영 할 때만 해도 이제 넷플릭스에 있었고 지금은 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잠깐 내렸나? 네. 그럴 수도. 또 영화 정보 보려고 네이버 들어갔더니만 네이버에서 또 다운받을 수 있고. 네. 그렇군요. 그렇더라고요. 네. 2011년작이니까. 네. 근데 이래나 저래나 우리나라에서 지금 극장 개봉했을 때 몇 명 안 본다고 하지만 제작비가 3억이잖아. 어마어마한 성공을 한 거지 사실. 그렇지 않을까? 그래도 한국에서 수입해온 수입사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그분들 생각을 하면 많이 이렇게 와주시는 많은 게. 돈 주고 수입은 하지 않았겠지만 P&L은 꽤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게요. 네. 자, 드레이크 도리머스 감독. 네. 1983년생이던데. 그러니까요. 예, 본인의 경험담을 담았다고. 어떤 분인지 한번. 네. 드레이크 도리머스, 1983년생. 아메리칸 필름 인스티튜트 최연소 입학의 기록이 있습니다. 약간 어린 천재 느낌이죠. 장편 데뷔작이 문파이라고 2006년이에요. 20대 때 그러니까 약간 주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헐리우드 로맨스 영화의 귀재로 불린다는데, 우리나라 관객들에게 재밌는 정보는 뷰티 인사이드의 원작 소셜 필름, 그러니까 약간 광고인데 단편처럼 찍은 소셜 필름 더 뷰티 인사이드를 2012년에 연출해서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이때도 30이 되기 전이야. 그러니까 20대 때 이미 정말 핫한 감독이 됐고, 그 뒤로 찍은 영화들이 있는데 제가 본 건 한 편도 없습니다만 우리가 사랑한 시간, 이퀄스, 뉴니스 등 평범한 일상 로맨스에 이색적인 소재를 담아서
그리는 독보적인 장르를 구축했다. 하지만 나랑은 관람 경험이 겹칠 리가 없는 감독 중에 한 명이었다. 라는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실제로 LA에 있을 때 네. 런던 사는 여친하고 음. 뭐 장거리 연애 경험이 있어가지고 네. 그리고 여기도 결혼하고 이혼하고 그러니까요. 뭐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만들었다고 그러던데. 7년의 연애 기간을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죠. 1983년생 감독이 2011년도에 만든 영화인데 2011년 당시에 이미 7년 동안 연애를 하고 결혼하고 이혼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니 굉장히 어릴 때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찍은 영화다. 거의 뭐 자전적인 얘기라고 하겠네요. 그 네. 대학교 때 만나서 그렇죠. 이렇게 뭐 하다가 결혼하고 네. 뭐 이혼하고 뭐 이런 거를 이제 담은 게 아닌가 싶은데 거의 뭐 미국의 허진호 감독이네요. 뭐 그렇게 평을 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영화의 제작비를 그냥 한번 가늠해 보자면 홍상수급이다. 거의 거기에 더 가까워. 근데 3억 들여서 찍은 거면 되게 잘 찍었다. 근데 다시 보니까 조명을 안 쳤나 싶을 정도로 되게 네. 로우한 상태로 찍은 게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또 뭐 많은 장면들이 현장을 통제하지 않고 그냥 도둑 촬영한 느낌이 또 있죠. 그래서 좀 그래서 그랬구나. 많이 절감이 되지 이게 않았을까. 보면서 중간중간에 튀는 컷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물건의 위치가 다르게 있다거나 아니면 그 여행 가방이 오른쪽에 있었는데 왼쪽에 있다거나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네. 이거 뭐지? 싶었는데 그러면 이해가 되네요. 네. 그걸 근데 우리가 막 분석을 해가지고 사실이 이것은 현실이 아니고 환상이고 막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하면 또 다른 얘기가 막 나오는 거 아니야 혹시? 그런 영화 아니었어요? 네. 아이디어들이 돋보이는 장면들이 그래서 많은 것 같아요. 그 한정된 제작비로 만들어서 어떤 감정을 쫙 보여주는 막 디졸브로 막 이렇게 시간경과 보여주면서 찍는 장면이나 이런 게 굉장히 재능 있는 감독의 만들어서는 훌륭한 영화다. 하긴 거기다가 몽따주를 집어넣으려고 그랬으면 그게 다 돈이니까. 그렇죠. 네. 세워놓고 쭉. 그렇죠. 진짜 3억이면 장비 들고 런던 한 번, LA 한 번만 해도 돈을 다 쓸 것 같은데. 그렇죠. 혼자 찍고 편집하고 다 했나?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멀티로 많은 걸 하지 않았을까? 거리에서 놀고 이런 거는 보면 카메라가 저거 아이폰이야? 싶은 것도 막 있고 막 그런 것 같던데. 네. 네,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은 장비 탓할 게 아니다. 이 영화의 굉장히 보석 같은 순간은 캐스팅이 완료됐을 때였겠죠. 아마도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엄청난 배우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배우들이 만약에 이 세 명이 네. 그 이후로 행보가 유명해지지 않고 그냥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으면 이렇게까지 계속 뭔가 회자가 됐고 막 이랬을까 싶기도 하고 그때부터 자기들이 연기를 잘한다는 걸 충분히 보여주는 배우들이었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영화도 되고 뭐 이 배우들이 우연히 떴다라고 치부하기엔 여기서 연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사실 제니퍼 로렌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외에 모든 작품에서 되게 세고 할 말 다 하고 막 강하고 이런 캐릭터인데 여기서는 그렇게 지고지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진짜 연기 잘하는 배우들이구나. 그리고 그 내공을 잘 쌓아서 지금의 위치에 있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더 찾아볼 거리가 생긴 영화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평론가들 평점은 3명이 있는데요. 평식이 오빠가 3개 주셨어요. 미련과 변덕, 적당히 미칠 것. 네. 그럼 아까 제가 소개할 때 이제 여기서 따가지고 미련과 변덕을 차용했는데 박지훈 씨는 좋게 봤나 봐요. 4개 반. 사랑의 끝에서 발견하는 시간의 의미. 송영국 씨가 2개 반 짜게 주셨는데 7년 전 작품이라는 게 믿어진다. 무슨 말이지 이거? 반전이네. 믿어지지 않는다. 보통 이렇게 갔을 것 같은데. 촌스럽다. 뭐 그런 느낌이겠지. 뭐 아무튼 핸드폰이 구형이라 그런 건가? 그러네. 아이폰 뭐 거의 초기 원 폴더 정도 되는 것 폰더라고. 같던데. 그쵸. 그래서 그런가? 아무튼. 네. 뭐 그렇고요. 어떤 분들한테 그러면 추천을 하나요? 연애 롱디 뭐 하고 계신 분들이 보면 좋나요? 롱디 황대리 해봤나요? 해봤죠? 롱디 하는 분들이 보면 공감합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 롱디 하고 나서 헤어지고 난 다음에 보면 딱 좋은 영화죠. 딱 좋은 영화야? 꼭 헤어져야 됩니까? 뭐 안 롱디 헤어지면 중이면 안 돼요? 롱디 중에 봐도 괜찮죠. 농지 중에 보면 어떤 효과가 생기나요? 시면의 지옥으로 들어가겠죠. 그렇군요. 나만 겪을 수는 없잖아. 롱디를 무사히 극복하고 잘 살고 있는 분들에게 보여주면 어떻게 돼요? 더 좋죠. 더 좋아? 다시 한번 위기가 찾아올 거예요. 그렇군요. 네. 본격적으로 이거는 영화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네. 잠깐 쉬고 와가지고 스포일러가 포함된 영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유쾌한 사람들의 영화시사 토크쇼 김프로쇼를 듣고 계십니다. 저는 집놀이의 저자 김진애입니다. 네, 영화 스포일러가 포함된 라이크 크레이지 내용 이야기를 할 텐데요. 혹시 영화를 안 보셨거나 뭐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으면 뭐 요 이전까지 듣고 영화를 보고 오셔서 듣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네. 일단 뭐 안토니 옐친 얘기부터 해야 될 텐데 네. 2016년에 돌아가셨죠. 정말 안타깝게 향년 세상을 27세. 진짜. 네. 이제 앞으로 찬란한 길이 딱 펼쳐지던 때에 그냥 세상을 떴죠. 근데 생각보다 작품을 굉장히 많이 찍었던데. 스타트랙, 터미네이터 이런 걸로 그 계속 시리즈물이니까 네. 그때 그리고 눈도장을 확실하게 찍었거든요. 그리고 뭐 그런 큰 영화부터 작은 영화까지 이제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다양해졌다라고 생각을 했던 때에 세상을 떴죠. 그러니까 세상을 떠난 사고도 네. 너무 허무해가지고 네. 차 사고였던 것 같은데. 그쵸. 이탈길에다가 차 세워놨는데 네. 뭐 차가 내려가지고. 차가 내려와가지고 그 차가 문제가 많이 됐던 차거든요. 리콜이 됐다면서요? 그 문제 때문에. 예,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 기어봉이 기존의 모양이랑 좀 달라가지고 RD 뭐 이런 거 놓을 때 약간 헷갈리게 돼 있나 봐요. 저도 모양 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 뭐 그렇게 싶던데 하여튼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정말 배우가 떠나게 됐습니다. 네, 안타깝다 정말. 아무튼 너무 그래서 숙연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못 낄 수가 없잖아 이걸로는. 돌아가신 분이 남자 주인공인 작품을 얘기를 해야 되는 무거운 마음이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러시아 출신이더라고요. 태어나긴 러시아에서 태어나서 네. 유태인과 러시아계인데 미국으로 어렸을 때 이민을 와가지고 뭐 이름이 옐친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성인인데도 태어나기를 미국에서 태어난 수도 있잖아. 근데 이제 태생이 러시아라는 게 네, 신기해서. 어쨌든 어렸을 때 넘어왔대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네. 일찍 뭐 연기를 이제 시작해가지고 네. 굉장히 촉망받는 네. 배우였는데 그 스타트랙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기억이 많이 나요. 그 러시아 과학자 같은 역할로 나와가지고 맞아요. 러시아 억양 가득한 영어를 막 하면서 그렇죠. 막 뛰어다니는 모습이 기억나는데 미션 임파서블 보면 사이먼 사이먼 비슷한 역할이잖아요. 네. 막 전문가인데 약간 겁 많고 근데 네. 막 말 주변은 좋아가지고 네. 막 하는 그런 걸로 딱 스타워즈에도 그런 캐릭터가 나오죠. 그쵸. 알파독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알파독. 여기서 진짜 어린 나이에 연기 진짜 잘했거든. 내용이 뭐죠, 알파독이? 기억이 날 것 같기도 한데. 알파독이 그냥 실화를 바탕으로 한 10대 갱들 얘기인데 거기서 형과 형 친구를 잘못 만나는 바람에 정말 우여곡절을 겪는 역할로 나왔었는데 그 영화 자체도 좋고 여기서 쟁쟁한 젊은 그때 촉망받던 헐리우드 배우들 사이에서 유난히 빛났던 배우였죠. 네. 아무튼 뭐 안토니 옐친은 그렇고 네. 나머지 이제 펠리시티 존스나 제니퍼 로렌스나 다들 이 우주선 한 번씩 타신 분들이라 그렇지요. 네. 네. 지금 보면 이 배우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연기를 했었다니 맞죠. 그걸 이제 찾아보는 재미가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맞습니다. 뭐 인상평부터 먼저 하고 가자 그러면 일단 뭐 홍 대리님은 최애 영화로 추천을 했었으니까 그렇죠. 논외로 하고 네. 어떠셨어요? 예, 일단 황대리 말 시키지 않는 걸로. 그렇지. 좋았으니까. 좋았으니까. 자기 나중에 또 이제 그 필름 클럽을 담당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럼 필름 클럽. 진짜 황대리의 필름 클럽이라도 해야 되겠어요. 자기 얘기인가 싶은 대사들이나 이런 게 큰 사건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이렇게 잘 처리하면 잘 될 텐데 그게 안 되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막 이렇게 조망을 하니까. 그래서 그 생각을 했죠. 이게 자기 얘기가 아니면 이게 이야기거리라고 저렇게 확신해서 저걸 저렇게 현미경 들이대서 찍지 못할 텐데 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뭐 그렇긴 하죠. 네. 그래서 정말로 본인 얘기고 시나리오도 사실은 그래서 하나하나 다 적어놓은 게 아니고 시츄에이션만 디테일하게 갖다 놓고 즉흥적으로 배우들이랑 대화하면서 찍었다고 하는데 그게 아마 성공한 만듦새가 나온 거 아닌가. 진짜 홍상수네. 홍상수 근데 본인이 겪은 얘기를 찍진 않잖아. 겪고 싶은 얘기를 찍는 건가? 요즘 애매해졌지. 논란의 여지가 될 발언을 지금 좀 더 분발해주세요. 그런 얘기 많이 해야지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요? 뭐 본인이랑 본인 여친이랑 잘 살고 계신 분이 뭐 이렇게 찍는 셀카를 제가 즐기시나 알았어.
좋됐다. 망했다, 씨.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였어요. 만족을 못했어요. 왜냐면 뭐 영화의 만듦새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네. 영화가 다루고 있는 소재 때문에 네. 일단 이 사람들이 하는 연애 패턴과 연애 스타일이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동의를 못 하겠고 저는 저런 식으로 연애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만 연애하는 애들이 모여가지고 있는 거를 이제 보고 있는 거에서 느끼는 약간 그치. 답답함. 뭐야, 왜 저래. 저러면 난 친구를 안 하는데. 그치. 예, 하여튼 뭐 요런 거에서 오는 게 하나 있었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 남들의 폐부를 찌를 수 있을 만한 영화가 나한테 화를 유발하는 가능성이 좀 큰 것 같아요. 어떨 때 보면 누군가는 정말 막 심지어 다음 상황과 얘가 말하지 않는 감정도 내가 다 캐치할 것 같은 영화인데 사람이 각자 다르잖아. 그럼 나는 저렇게 안 한다 하면 그게 감정이입이 되는 게 아니고 화가 나는 거지. 왜 저러는 거야? 그 케이스가 지금 김프로님의 케이스가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영화가 지루해서 그랬다기보다는 1시간 30분밖에 안 되잖아요. 네. 영화가 굉장히 짧은데도 굉장히 길게 느껴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황대리가 보고 나서 영화 좋던데 이런 걸 아마 기대했을 것 같아. 보자마자 제가 별로 안 좋은 반응을 보였더니 뭔가 실망한 기색이 역력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꾸 이곳을 떠나고 싶어 했잖아. 녹음 전까지. 네. 필름클럽 연락 주시고요. 네. 언제든지 출연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거 하나 궁금하네요. 우리에게 이걸 보라고 하고 녹음을 하자고 했을 때 이렇게 마음이 부풀었을 텐데 어떤 걸 기대했거나 혹은 본인이 의도했던 목표치가 있을까요? 이 영화를 우리가 보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사실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봤는지는 별로 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영화 취향을 이제 영화 가지고 얘기한 지가 지금 몇 년째인데. 그래. 뭐 일단 이 영화를 두고 했을 때 기대치가 높지 않았던 게 있는데. 네. 생각보다 이 양반들이 더 막장이다. 야, 생각보다 더 막장인데 이거. 그래. 이거 어떡하나? 아니 만약에 예를 들면 이런 조건이 필요하잖아. 기대치가 어느 정도 높지는 않았지만 있었다고 했을 때 만약에 이게 이 영화가 기대치가 높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기대했고 그것보다 더 밑바닥을 찍었다라고 했을 때 이 영화를 어떤 큐어라고 치료제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이걸로 우리에게 뭔가 영향을 끼치고 싶었다는 일말의 어떤 가능성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이 영화를 어떤 치료제라고 접근하는 것보다 공감 정도로 합시다. 공감 정도로? 네. 그래서 할 줄 알았어요. 이 정도는 공감을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그러니까 한번 시험해 본 거네? 공감을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것도 아니야. 별 신경을 안 썼다니까. 이번 주에 할 영화가 없고. 그나마 이거 봤던 거니까 시간이 좀 적게 들어가겠다. 그래서 그래. 이거 합시다지. 정말? 우리가 언제 우리 이거 가지고 한번. 완전 빈정상했어 지금. 지금 상했네. 큐어를 언제 생각했네. 형들 연애 감정에 대한 어떤 그런 기여에 대해서도 좀 생각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많이 실망했네. 저는 빈정상에서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뭔 얘기를 하나? 그렇군요. 네. 버닝을 보고 화가 나셨던 분들이 지금 황대리와 그치. 같은 마음이었을 거다. 이해해요. 그렇지. 그치. 얘네랑 무슨 얘기를 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아니 근데 영화 전 좋게 봤어요. 왜 그래? 왜 그래? 왜 이렇게 빈정상할 게 아니야? 영화는 좋았다니까. 공감만 안 갔지. 꼭 모두에게 공감할 필요는 없잖아요. 공감 안 하고도 좋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롱디를 할 거냐 말 거냐에서 일단 사람들의 성향이 연애 성향이 좀 갈리는 것 같은데 네네.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롱디를 선택 안 해요. 롱디가 되면 헤어집니다 그냥. 원래 사귀고 있다가 롱디가 된 경우도 있고 롱디라 그런 경우는 없었어. 그렇구만. 그러니까 롱디가 돼야 될 것 같은 분위기. 처음부터 에서는 네. 아예 그냥 시작을 안 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렇게 선택을 안 하는 사람이니까 네. 이게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저기서 저걸 하고 있다는 게 약간 이해가 안 되고. 그 과정상의 제가 가장 사실은 분노했던 포인트는 뭐냐면 네. 만나고 있는데 네. 여지를 끊지 않잖아. 그렇지. 난 그걸 못 보겠어요. 뭐랑 끝난 거지? 그러니까 I miss you를 하고 있잖아. 그치. 각자에게. 침대에서 이렇게 I miss you를 딴 사람한테 하면서 그치. 이게 돌리고 있잖아. 물어보잖아. 뭐야?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하고 있잖아. 그렇지. 난 그 꼬라지가 너무 꼴보기 싫은 거야. 그렇지. 용납을 못 하겠어, 난. 그리고 심지어 그 장면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편집이 돼 있잖아. 각자 침대에서 지금 그 전에 베드신 2번 딱딱 붙여놓고 거기서 이렇게 각자 앉아가지고 그러고 있잖아. 옆에 눕혀놓고
반나의 새로운 남친, 여친을 각자 사귄. 그러니까 그게, 물론 실제 경험담을 가지고 찍었다고 했을 때 우리가 다큐멘터리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지만 이건 명백하게 뭔가 가장 극적으로 의도로 한 장면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나쁘다고 욕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왜냐면 실제로 뭐 그런 부분에 이제 뭐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죠. 뭐 새로 좋은 사람이거나 뭐 설레는 사람이 생길 수 있으니까 네. 그랬을 때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는 뭐 사람들이 다 느끼는 거라서 네. 그런 포인트를 공감하는 걸로 느낄 수는 있겠으나 네.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영화를 저는 정말로 판타지로 소비하고 있구나. 그게 가장 크구나. 라는 거를 뭔가 확인해야 될까? 왜냐면 기분 좋고 내가 공감하면서 뭔가 좀 성장하고 네. 요런 것만 보고 싶은 거예요. 뭐 각자의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이 영화에서 성장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열린 결말로 해놨으니까 네. 저는 이게 그냥 이걸 뭐 이렇게 각 잡고 얘기할 거는 아니지만 제니퍼 로렌스하고 또 나중에 하겠지. 같이 살면서도 또 연락 오면 네. 또 안 짠해지겠어? 그렇지. 짠하면서 또 해가지고 한번 만나고 또 뭘 할 거 아니야. 그게 나는 이제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렇게 그냥 딱 잘라서 저렇게만 해놓으니까 해피엔딩 내지는 뭐 열린 결말로 보이는데 네. 그런 패턴을 싫어하다 보니까 약간 거기서 오는 판타지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현실로 여기기 때문에 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실로 여겨지는 걸 보기 싫은 거지. 그런, 판타지인 것만 보고 싶은 거지. 예. 그치.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영화가 잘 만들긴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50페이지짜리 간략한 스토리 라인과 그 안에 디테일은 배우들과 자기 얘기하면서 집어넣었다고 하니 모두가 어느 부분에서는 저거 뭔지 너무 잘 알겠고 그러니까 공감이 안 간다기보다는 공감을 할 수 있어. 근데 공감하고 싶은 영역이 아닌 것을 공감해야 하는 상황이 싫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이거는 뭐 작품을 못 만들었고 뭐 이렇게 얘기할 거는 아닌 것 같고.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분노의 수치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요. 분노 수치가 네. 많이 올라왔어요. 사실 그래서 짧은 한 줄 평이 우리끼리는 방송 불가용으로 굉장히 짧게 한 번 나왔어. 영화 다 뭐 영화 보이 삐삐삐 이러고 끝나버렸어. 네. 알겠어. 네. 나한테 설명 안 해줘도 돼. 그렇게 볼 수도 있어. 그래요. 뭐 그게 김프로님 의견인 거고요. 그렇지. 저는 그렇게 즐기는 김프로님 거니까. 의견인 거고요. 네. 여기서 가장 공감되는 포인트가 있던가요? 장면이나? 저거는 그렇지. 연애할 때, 저거는. 공감이라는 게 내가 똑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는 공감도 있지만 그냥 그 상황이 이해돼서 오는 공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래서 저는 이건 뭐 저 개인적으로 뭔가 이게 완전 뭐 유사한 상황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 네. 그 상황이 공감이 되는 지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 전반적인 이제 이 남녀가 만나고 헤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공감이 되던데 첫 번째 제가 멜로 영화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에 빠지는 순간 나를 얼마나 설득시킬 수 있는가. 너무 쉽게 쓱 넘어가잖아요. 발표 한 번에 무슨 그래. 근데 이해가 되잖아요. 그리고 행복한 한때 너무 행복하잖아. 그래요. 되게 짧은 시간 내에 둘이 진짜 좋아하는구나. 이게 뭐 이런 플롯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연기도 굉장히 중요하고 설득이 굉장히 빠르고 짧게 치고 간다. 네.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떨어지게 되고 돌아가게 되는데 돌아가기 전에 나 그냥 방학 때인데 그냥 가지 말까? 야 가야지 무슨 소리야? 안 갈래. 그래. 하기에 너무 말도 안 되게 젊은 시절에 철없이 그냥 냅다 모르겠다 뭐 비자고 나발이고 그냥 있자라고 하게 되는 선택. 나라면 죽어도 그런 선택 못하는 성향이지만 그것 또한 이해가 되더라. 네. 내가 둘이 이렇게 좋다는데 어떡하겠어. 네. 그런 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처음으로 한번 다시 또 미국으로 그 여자가 돌아오려고 했을 때 못 돌아오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둘이 지내게 되는 그 과정. 뭔가 공허하고 보고 싶어 하지만 안 되다가 한번 이제 둘이 마음을 확인하는 전화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게 정말 둘 다 정말 비슷한 경험을 겪은 그 타이밍에 전화로 뭔가 영혼의 주파수가 맞을 때 딱 통화를 해가지고 보고 싶다 가자. 네. 이해된다는 거죠. 그래. 아니 근데 거기서는 약간 이게 이제 미국과 영국 사람의 연애여서 그런 건지 약간 저는 거기는 모르겠던데 그 전에 이미 사귀었잖아. 잠자리도 같이 하고 그냥 사귄 거 아니었어요? 네. 그죠? 그럼 커플이잖아. 그쵸. 근데 롱디를 하면서 약간 애매하게 통화를 해서 이건 사귀는 것도 아니고 안 사귀는 것도 아닌 것 같은 친구도 아니고 약간 뭔가 이미
멀리 떨어져 있게 된 순간부터 어느 순간 식어버렸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 과정이 약간 생략된 기분이 들긴 했어요. 처음에. 다른 사람한테 소개할 때 저는 그게 약간 의아하더라고요. 본인들은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약간 생각해보면 답도 안 나오고 네. 이거 언제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건 충분히 알겠는데 누구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냥 친구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보통의 경우는 뭐 남자친구, 네. 여자친구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나? 근데 그렇죠. 그 영국 미국이어서 뭔가 다른 게 있는 건가? 그러게. 아니면 여지를 남기기 위해서 그냥 뭐 남친이란 여친이란 얘기를 굳이 안 하고 그냥 사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후자로 읽었고 그래서 사실 얘네가 이렇게 끝나고 엔딩이 탁 끝났을 때도 그러니까 뭔가 여운일지 애매할지 모를 요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게 나는 이 친구를 안 해 이런 애. 그러니까 그런 약간 얼마나 짜증나. 그러니까 여자친구 왜 말을 못해? 홍길동이야? 그러니까 시작이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절대 그러지 않을 것 같지만 모르겠다. 할 때가 사람들이 한 번씩 있잖아요. 있죠. 꼭 연애뿐만 아니라 연애에서도 몰라. 그러면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이 다다 라는 생각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면 얘네가 그래 내가 한번 런던 가면 보자 이게 아니잖아 지금. 얘네는 그렇게 확 불탄 다음에 사귀를 했잖아. 근데 자가 발전이 꺼지고 갑자기 각자 식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캐릭터를 보는 데서 오는 약간의 갸우뚱하는 느낌? 요 관계를 이렇게 정의하시고 요게 그냥 큰 주요한 이 커플들이 이런 고초를 겪게 되는 실수 이유인 것 같은데 둘이 너무 좋아해. 롱디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우리 둘 정말 똘똘 뭉쳐가지고 잘 이겨보자. 그렇게 설정된 관계가 아니라 네.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니 서로 그 상황에서 주어진 삶을 잘 살아보자라고 설정된 그런 특수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대사도 나오잖아요. 네. 그냥 뭐 공원에 누워가지고 야 그냥 뭐 여자친구 만나고 하는 거 어때? 뭐 그래 얘기하면서 왜 그런 소리 하냐고. 아니 만나서 너무 좋은데 네가 돌아가가지고 너무 영혼 빠진 사람처럼 그냥 그렇게 지내는 게 너무 싫다고. 그냥 각자의 상황에서 주어진 현실 안에서 잘 살아보자. 한마디로 그 안에서 만나고 우리는 되게 오리지널 관계니까 떨어져 있을 때는 그때 충실하고 만났을 때 뭐 최선을 다하고 나중에 뭐 결혼이 되든 뭐든 이렇게 살면 되니까 이렇게 특수하게 설정된 관계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그게 쿨하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겪는 고초가 이 영화를 전반적으로 답답하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그런 주요 정서가 아닌가. 이걸 이해 못하는 아재 두 명은 너무 힘들지 않을까. 아니 사실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나의 20대 시절을 내가 고화질로 볼 필요가 또 있나 라는 생각이 든달까?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제가 하려고 했던 말을 황대가 했어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똘똘 뭉쳐서 타게 나가는 것이 어쩌면 어떨 때는 로맨틱하지 않음과 같은 의미가 되거든. 그래서 굉장히 원형적이고 특별한 관계로 만들어 놓고 문제 해결을 안 하는 것을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끼는 때가 있어요. 저는 약간 그럴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내 목소리가 아니라 지금 댓글 달리고 있는 소리라 이게. 이번에 나도 좀 어렵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야. 그러니까 둘 어지간하면 해주는데 이번에 나도 좀 뭐야, 어렵다. 이런 리액션 안 하더라고. 나도 좀 어렵다. 이렇게 들고 중간에 놓쳤어 나도 이렇게. 서로 딴 생각 할 거야 이렇게. 웬만하면 하는데. 내가 요 이해시켜 줄게. 뭐냐면 이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 어려움이 발생했어 커플한테. 미국, 영국이 아니더라도 어떤 뭐 어려움이 부산, 서울이라도 뭐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현실이 나한테 지금 내 인생 개인적인 어떤 나의 미래도 지금 확실치 않아. 뭐 이런 게 뻔한 어떤 연애의 어려움 아니겠어요? 그럴 때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디테일한 방안을 직접적으로 찾고 그 안에서 조율을 해나가는 과정이 지질이 궁상처럼 느껴지거든. 로맨틱하지 않을 수 있다. 로맨틱하지 않은 거야. 근데 그렇게 느껴지는 감정은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걸 타파하는 방법으로 뭘 선택하냐면 우리는 60억 인구 중에 단 한 명의 소울메이트 아니냐. 이것만 계속 얘기해. 그러면서 되는 대로 막 굴러가게 냅둬버려요. 그러다 다시 만나면 우린 너무 좋은데 왜 이게 안 될까? 이 말만 한단 말이야. 사실 그러면 타파되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야. 그 전형적으로 그 잔디밭에서의 대화가 저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걔네가 공감이 안 간다가 아니라 내가 그래 본 적이 있다.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된다. 니네 빨리 관공서로 가라. 너 빨리 일자리를 알아봐라. 네가 런던에 올 거냐, 네가 LA를 올 거냐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면 답이 안 나올 것 같잖아. 근데 그럼 답이 안 나오면 어떡할 건데? 해결해야 되잖아. 그때 근데
네가 너무 공허하게 있는 게 뭐 어쩌저쩌.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는 거지. 근데 그 말할 때는 너무 서로가 너무 슬프면서 달콤하면서 아름답거든요. 제가 그걸 보기 싫다는 거죠. 영화 속에서 설정된 관계가 이런 관계인데 그런 네. 걸 나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걸 보기 싫다 이 말인 거죠. 아니 이걸 또 극단적으로 얘기가 재밌다고. 그래 황대리가 그렇게 고민 토로할 때마다 짜증나는데 내가 이걸 영화 또 봐야 되냐는 거지. 저는 영화를 통틀어가지고 너무 공감이 됐던 부분은 그 거절되고 나와가지고 리젝트되고 나와서 그 시장에 싸우잖아요. 그래 갈 거야? 먹을 거야? 어떻게 하겠다고 말해서 막 싸우잖아. 그렇죠. 야, 그거는 너무 알겠더라.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려고 말투를 친절하게 하잖아요. 친절하지 않은데 그치. 말은 친절하게 했는데 그걸 그렇지. 이미 또 그쪽에서 캐치하고 잘하는 빈정상했어. 이상 그걸 어떻게 모르냐. 그렇지. 그러니까 그때도 그렇게 지질공상을 인정하면 좋아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 안 하면서 서로 점점 악화되는 악화일로로 가는 다큐멘터리 장면이잖아요, 그게. 아, 근데 그건 너무 잘 찍어가지고. 그렇죠. 네, 그거는 너무 공감이 됐고. 맞아.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왜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는지 이제 알았어. 뭐. 네, 그 영화를 통틀어가지고 나오는 캐릭터들 중에 음. 영국에서 왜 부모님 앞에서 프로포즈 하는 애 있잖아. 그래. 네, 저는 걔가 이해됩니다. 그래. 네. 그럼. 걔 캐릭터 같아, 내가. 어. 왜냐면 걔는 다 알아. 남자. 이 여자가 그런 상황인 것도 알고, 그치. 막 그것 때문에 결혼 한번 했었다는 것도 알고, 그치. 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야. 그럼. 여자애하고도 잘 해보려고 여자를 뛰게도 만들어. 그럼. 그래서 2주 동안 아침에 조깅도 시키고, 그럼. 자기도 같이 조깅하고, 그럼. 그러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생각해가지고, 부모님 오셨을 때, 네. 부모님 앞에 설득 같이 하고, 음. 이 문제를 한번 내가 풀어버리라. 네. 그래, 풀었는데 쩌리가 됐잖아. 그렇지. 합심해가지고 부모님들도, 그치. 얘 뭐야, 병신. 그러니까. 항상 멜로에는 그런 캐릭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냉정과 열정 사이에 마크가 생각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캐릭터가 그냥 소비됐다고 보기에는 어렵고 굉장히 그래서 자기가 최선을 다한 걸 잘 보여주긴 했으나 이 영화가 그런데 여기서 남는 얘랑 왜 안 되냐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인 거죠, 뭐. 그렇죠. 네. 그리고 왜 받아들일 수 없냐고 했을 때 그 지점이 저희가 설득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주인공 제이콥과 제이콥을 만났을 때 이 여주인공의 부모들이 느꼈을 뭔가 얘네는 특별하구나 하는 게 저는 그게 판타지인 것 같거든요. 실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지는 판타지. 근데 그런 판타지가 없다는 걸 인정해야 정말 더 책임감 있고 정교하고 더 큰 사랑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 근데 뭐 사랑에 있어서는 각자 정의하고 각자 느끼는 대로 하니까. 그치. 저는 부모 탓이라고 봐요. 부모 탓이야. 부모 탓이야. 그래. 애들 부모가 그따구로 사니까. 그래. 거기서는 걔딱 괜찮네. 그러니까. 결혼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아니다 하려면 앉아서 그럼 같이 얘기를 해야지. 갑자기 내 외투 좀 갖다 줄래? 이러면서 그냥 나 가버리잖아. 안녕. 그러고 나가잖아. 얘네 놓고 가버리잖아. 어. 그 장면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라 응. 그 부모가 그렇기 때문에 아. 그 셋은 공감대가 있는 거지. 그래, 그런 그래. 식으로 생각하고 사고하고 그래. 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음, 뭐 다른 사람을 만나도 그렇게. 그냥 느끼는 대로 행동하고. 저는 그 장면에서 부모님의 스탠스는 사실 감독이 희망하는 부모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겠죠. 네. 이거 어떻게 뭐 감독이 주관이 배제될 수는 없으니까 네. 이게 뭐 실제로 겪은 상황이라 그러면 사실 그 상황에서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 그냥 편하게 그냥 주변 가까이 있고 뭔가 검증된 남편이랑 잘 살았으면 하는 말로 이렇게 접근해 주는 게 일반적일 것 같은데 그렇게 일부러 굳이 연출이 안 된 건 감독의 희망사항이 그쪽에 그 부모한테 투영된 게 아닐까. 그럴 수 있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네. 우리가 그걸 보고 얹어놨던 이유는 걔한테 이입한 거네.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프로포즈 나갔더라니까. 그렇지. 저건 나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드니까 내가 약간 바보된 것 같은 느낌이라 불쾌하더라고 나는. 그럴 수 있죠. 네. 뭐야 열심히 했잖아 나름대로. 그래. 의자도 바꿔주고. 그렇지. 근데 그 의자가 근데 나중에 디테일 봤어요? 의자도 치워버렸어. 치웠지. 네. 그러니까 내가 막 모욕당한 느낌이야.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말이야. 그치. 이상하네. 원래 저런 캐릭터 아니었던 것 같은데. 나 그럼 여기서 제니퍼 로렌스한테 이입했다 그러면 돼?
그 남자는 오히려 되게 이해가 되는데 음. 제니퍼 로렌스는 모르겠어. 그 그 이후에 또한 감독의 약간 판타지가 판타지겠지. 내가 당연하지. 근데 이입이 잘 안 되는 판타지. 게 음. 그 이후에 그 했던 여러 가지 작품들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그 남자는 사실 내가 그렇게 막 작품에서 인상 깊게 본 사람이 아니라서 내가 아는 제니퍼는 저런 애가 아닌데 뭐 이런 느낌. 제니퍼는 저러면 내가 화를 쏠 것 같거든. 나와서 칼을 들고 덤빌 것 같은데 애가 너무 그냥 네, 계속 가니까. 아니면 주인공 혼을 빼놓고 싹 이렇게 돌려 세웠을 것 같은데 안 되잖아. 근데 그런 제니퍼 로렌스를 보는 재미가 충분했다. 아, 그럼요. 라는 생각도 사실 들고. 거기서 이 두 관계를 흔들 만한 마성의 매력을 가진 여성 캐릭터로 등장해야 되는데, 제니퍼 로렌스가 첫 등장하는 장면 이럴 수가 없어요. 정말 따라줄까? 그렇지. 그 말 한마디로 이 둘의 관계와, 얘가 충분히 흔들릴 만한 이유도 알겠다. 그렇지. 약간 그 정도, 그냥 그 대사 하나와 등장만 위에서 천사처럼 내려다보잖아요. 정말 따라줄까? 굉장한, 진짜 압도적인 캐릭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전 그러니까 그냥 감독을 재미로 한번 씹어보자면 청바지 다려줄까는 자기가 겪은 실화야. 그리고 그 여인도 존재했을 거 아니야? 청바지 다려주는 여인이 존재했을 거 아니야? 그 여인이 제니퍼 로렌스 같이 계속 자기를 많이 흔들진 않지만 안 흔드는 것도 아닌 것처럼 계속 있어줬으면 했던 거 판타지를 실현한 거 아닌가? 영화로? 그렇겠죠. 네, 그냥 한번 씹어봤어요. 이제 제 얘기해도 돼요? 맞아요. 이제 나보고 하나 이거 둘이씩 나가지고. 영화 나쁘지 않지? 네, 뭐. 저는 이게 뭐 녹음을 준비하면서 다시 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주요하게 이 영화의 장점으로 꼽았던 거는 리얼 비자멜로다. 그 다음에 배우들의 리즈 시절. 음악이 죽인다. 네. 뭐 이렇게 세 개 꼽았던 것 같은데 그 얘기를 다시 하면 뭐 좀 재미없을 것 같고 하나 더 보면서 느낀 건 편집이 기가 막히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사실 지지부진하고 그 뭐 별다른 사건도 없고 네. 이렇게 가는 건데 편집이 기가 막힌 장면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근데 그 편집이 돋보이는 장면은 관계의 경과를 보여줄 때 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첫 번째 그 여자가 입국이 거부되고 나가서 내가 찾아갈게 하면서 그 공항 컷 다음에는 벌써 둘이 식어버린 약간 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상이 보이고 그러고 다시 점프가 돼서 그 여자랑 잘 지내고 있고 떨어진 다음에 제니퍼 로렌스랑 지내고 그 여자도 영국에서 나름 잘 지내고 있을 때 다시 한번 또 전화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고 정리하고 영국에 가가지고 이제 결혼을 바로 해버리는. 네. 중간에 뭐 영국 가가지고 서류하고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결혼하고 근데 그때 남자 상태는 완전히 그래 여자가 드디어 마음을 제대로 보였고 내가 결단해야 되겠구나. 나 너무 좋다라고 가는 게 아니라 사랑의 감정보단 책임감이 더 느껴지는 상태거든요. 그때 바로 영국 가가지고 결혼까지 막 풀어버리고 신혼여행까지 달려가 버리는 그 편집. 네. 이게 이 사이에 있는 얘기들이 너무 지지부진한 얘기들인데 이런 과감하게 생각해가지고 시간이 이렇게 지났나? 그리고 바로 할 말을 하는 요 느낌이 되게 좋더라고요. 여기서 뜬금포 제가 한번 날려보자면 레볼루셔너리 로드라는 영화가 있어요. 디카프리오와 케이트 윈슬렛이 나오는. 저는 이제 그거와 반대로 접근했다고 갑자기 이해가 되는데 이 영화가 그러니까 그 지지부진의 과정이 탁탁 생각되면서 팍팍팍 진행되면서 근데 뭔가 미진함이 계속 남는 식으로 이 영화가 가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가 아니고 이 영화가 취한 방식이 뭐냐면 결국 이 실타래가 안 풀리면서 우리가 거쳐왔던 시간을 보여주는 영화라 결국 맞닥뜨리는 장면이 별로 없다. 맞닥뜨리는 장면일 때는 사소한 걸로 촉발된 그냥 말싸움. 굉장히 리얼한 말싸움. 하지만 그걸 보면서 우리는 문제가 그게 아니잖아, 지금 니네. 이걸 계속 이제 우리가 되새김질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영화 찍혔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데 나의 취향은 그 반대다라는 생각이 드는 영화였다. 라는 생각을 또. 레볼루셔너리 로드? 그 영화에서는 말로 조지는 장면이 나오나요? 안 조지는 장면이 드물지. 그러니까 서로 굉장히 첨예하게 서로 원하는 바, 꿈, 부부, 권태, 계속 부딪히거든요. 근데 얘네는 롱리라서 부딪힐 일이 잘 없기도 하거니와. 근데 그 안에서 그러면 각자가 어떤 방식으로 내가 얘랑 이게 식어버렸는지를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어떤 설명을 해주는 씬보다는 어떨 때는 얘가 주도권을 쥐고 있고, 어떨 때는 얘가 좀 더 큰 결심을 보여줘서 한 명이 한 명을 끌고 가는 형태로 계속 변하는 관계, 그리고 어떻게 자기들이 헤쳐나와버린 사건들을 보면서 소화가 잘 안 되는, 그리고 다음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잘 모르는, 이런 걸로 계속 진행이 되니까, 내가 만약에 멜로를 보면서 보고 싶은 거는 맞닥뜨렸을 때 얘네가 어떻게 부딪히고,
어떻게 해결하고 아니면 뭐 때문에 해결이 안 되고 결국은 어그러지는가를 좀 보고 싶어하는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방금 설명한 것처럼 주요한 경과가 많이 생략됐던 것처럼 약간 일관성을 보이는 게 시작도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다는 게 뭐냐면 둘이 너무 좋아하는데 둘이 사랑이 바박 튀면서 보여주는 무슨 첫 키스나 배드신이 엄청 진하게 있어가지고 그걸로 둘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도 없고 둘이 정말 힘든 사랑을 앞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네. 이 둘이 시작될 때 맺어지는 그 엄청난 사랑 우리 관계 이런 거야라는 선언도 없어요. 네. 그렇게 뭔가 배제된 상태에서 시작된 관계에서 경과되는 것도 배제되게 가서 결과적으로 이 영화는 그래서 밋밋한 영화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래서 되게 리얼하게 다가오는 게 아닌가. 네. 왜냐하면 우리 관계에서 그냥 연애하고 할 때 그렇게 엄청나고 위대한 선언들과 엄청난 불꽃 튀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리얼하게 다가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잘 찍은 것 같아요. 만약에 그거를 설명하려고 네. 이유를 부여해 주려고 만약에 뭔가를 넣었으면 오히려 공감이 잘 안 됐을 것 같은데 수 있죠. 네. 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안 되는 거니까 결국 이 영화는 사건이 없어서 풀어갈 사건도 없는 거고 그래서 재미없을 수 있고 그래서 리얼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영화의 주요한 사건이라는 거는 비자 2개밖에 없거든요. 네. 처음에 그 여자가 LA에 왔을 때 더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F1 비자. 그 다음에 내가 다시 돌아서 취업 비자 받을게 해서 필요한 H1B 비자. 네. 이 비자 2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순간 갑자기 기가 쫑긋하는 미국 출신 롱디 커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네. 근데 저는 그래서 이 영화가 뭔가 이룬 지점이 뭐냐 했을 때는 감독이 굉장히 자기가 직접 겪은 일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의미화를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한다는 느낌이 든 게 방금 황대가 얘기한 것처럼 시작이 첫눈에 반해가지고 그렇다고 세상에 슬로우모션 실제 그런 일은 안 벌어지잖아. 물론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제 뇌 안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몇 달 있다가 헤어져서는 별로 생각도 안 나고 근데 가끔 생각날 때 너무 보고 싶고 이 정도의 현실 연애를 본인도 겪은 거고 근데 시간이 계속 가면 갈수록 각자가 각자의 삶에서 점점 식어가지만 한 번씩 또 불이 튀기지만 그 불꽃이 오래가지 않지만 하면서 그 펠리시티 존스가 하는 대사가 근데 너 말고 다른 사람이랑은 이런 관계나 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막 힘듦을 토로하는 전화통화를 하고 나서 우린 결혼해야 될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실제도 얘가 너무 좋아. 다음 단계가 뭐지? 결혼하고 그 다음 단계가 뭐지? 이렇게 가는 사람은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스스로들이 같이 있으면서 어려움도 겪고 좋은 일도 겪으면서 쌓여갔기 때문에 서로가 이제 대체자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이 처음에 사랑 고백을 하거나 첫 키스를 하는 순간에 자기 마음을 고백한 것보다 저는 훨씬 중요한 고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단계를 거쳐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됐다까지를 자기가 잘 돌아보고 싶어서 만든 영화라는 게 느껴져서 그런 지점에서 굉장히 솔직하고 잘 만들어진 영화가 아닌가. 그런 면에서 그렇게 비어있는 뭔가 생략된 지점이 돋보이는 영화인데 그게 단연 돋보이는 장면은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엔딩인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둘이 결국에 만나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노팅이라냐? 얼마나 좋아요. 네. 노팅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노팅과 완전 반대에 있는 지점이기도 한데 뭐냐면 감독이 90분 동안 하고 싶었던 얘기구나 싶었던 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 같이 지내게 됐는데 별로 좋은지 모르겠네. 여기서 오는 게 롱디의 가장 힘든 점이 아닌가. 네. 가끔 만나도 막 타들어갈 듯이 좋으면 그 롱디랑 관계가 이어질 수 있는데 이 롱디가 힘든 게 뭐냐면 그래 이렇게 오진감래 다 겪고 난 다음에 가끔씩 만나는데 이게 어느 순간 와 이렇게 만나도 별로 좋지가 않은데 심지어 그렇게 오랜만에 만나는데 싸웠네. 이걸 더 나아가서 이 영화 안으로 들어보자면 그렇게 해서 결국 결혼해가지고 미국에서 살게 됐는데 별로 안 좋네. 네. 이게 좋은 건가 안 좋은 건가? 여기서 또 나오는 아사모사한 그 네. 이서빌리티 엔딩 있잖아요. 요즘 밀고 있는 단어를 계속. 약간 이게 이 영화가 이제 엄청난 여운을 줄 수밖에 없는 게 그 이서빌리티 엔딩. 네. 그래서 샤워하면서 부득부득 이렇게 들면서 뭔가 가스레인지 처음에 불 붙일 때 번개탄이 아니라 그 바닥바닥 하는 거 있잖아. 스파크?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처럼 뭔가 그거 과거에 좋았던 기억이 다시 되살아나면서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을까? 까지만 이야기하는 요 지점이 난 굉장히 진짜 쓸데없는 상황인데 그거 볼 때. 뭐 또. 뭐 알겠고 다 알겠는데 어. 저한테 반짝반짝할 때 각자 다른 파트너가 나오면 얼마나 재밌을까? 그렇지. 그렇지는 않잖아. 그럼 막장이지.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게 약간 애매하게 느껴졌어요. 서로가 그랬잖아. 전 우주적인 각자 개인의
과거 해상 몽따주가 재생된 거잖아요, 머릿속에서. 본인들의 어떤 쫙 돌아왔던 시간을. 그런 다음에 둘 다, 이게 끝났구나라는 거를 느낀다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 영화의 여운이라는 게. 네. 그렇지 않아요?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야? 그거는 이제 선택의 나름인데. 그러니까, 그렇다, 아니다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놨다는 거는 보통의 경우, 온갖 고생을 겪은 다음에 드디어 만났어. 만난 다음에 지금이 이렇게까지 뭐 그렇게 좋은 거 모르겠네 라는 감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에 우리 첫 만남 그 다음 우리가 좋았던 때 우리가 막 힘들게 싸웠다가 또 다시 만났을 때가 머릿속에 막 돌아가는 걸 편집을 해놨다 치면 그런 다음에 그러면 하지만 역시 우리는 우리 둘뿐이구나의 엔딩으로 가야 되는데 영화는 그게 아닐 수도 있다가 훨씬 더 많은 지분을 가지는 분위기로 영화가 끝났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그럼 명백하게 그러면 아사모사 이서빌러티 혹은 여운이 남는 쎄한 엔딩으로 가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했어야 돼요? 노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했어야 돼요? 만약에 지금의 구조로 끝나고 싶어. 네. 좋은지 잘 모르겠는데 음. 약간 알싸한 기분을 끝내고 싶으면 네.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시장에서 싸웠을 때 우리가 다들 안타까워했잖아요. 이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때 뭐 먹을래 못 정하고 서로 막 아무런 문제 없이 식사를 해서 먹어. 근데 별로 아무것도 안 느껴져.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고. 그냥 밥 먹는 거야. 계속 이런 일상이 있겠네? 이게 좋은 거야?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과거에 좋았던 때를 막 기억하고 있다면 저는 이제 그 감각이 약간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닌데 샤워를 하면서 둘이 이렇게 서로 몸을 이렇게 밀착시키고 있으면서 과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우린 이제 끝났구나. 이 좋은 때가 지나갔구나를 느끼는 걸로 내가 읽는 게 맞는가. 맞다면 지나갔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저는 완전 반대로 읽은 게 네. 다시 이제 가까워지면서 과거에 좋았던 기억이 소환되면서 그래요. 더 좋게 관계가 또 그때 그래 우리가 이렇게 좋아했었지. 그래 이렇게 네. 또 다시 만났네. 관계가 이렇게 지속되겠다. 이렇게 라고? 해피엔딩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볼 수도 있다로 그러고밖에 말을 못 한다는 게 애매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해피하게 지낼 수 있겠다로 끝내면 첫 번째 왜 안 되는가? 두 왜냐면 번째 감독이 이혼했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두 번째 그러면 얘네 안 좋구나. 아니야, 근데 그 끝나겠구나로 순간은 가면- 좋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잘했다고 봐요. 왜냐면 그거를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네. 그걸 의지의 표현으로도 읽을 수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둘이 끌어안으면서 그치, 그래 그치. 이렇게 좋았는데 우리 잘 살아보자. 라고 볼 수도 있고. 근데 그 마음속 깊이에는 얘네들 성격을 보면 그게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하는 애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반짝반짝 뛰어난 옛날 장면이 소환되는 게 네. 정말 의지의 표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제니퍼 로렌스가 생각나는데 여기서 내가 이렇게 그걸 끄집어내면 안 되지. 옛날 거 좋아야지. 네. 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일 수도 있겠다라는 근데 게 담겨 있어서. 해피엔딩에 저는 좀 마음이 더 기우는 게 플래시백을 안 넣으면 깔끔하게 그냥 끝나요. 왜냐면 너무 좋아서 둘이 샤워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니거든. 그냥 그렇게 끝냈으면 돼. 해피엔딩이 아니라면. 네. 근데 굳이 플래시백을 그렇게 딱딱 넣어놓은 거는 좋은 때를 기억하면서 해피엔딩 쪽으로 좀 더 생각하면 어떤가라는 의도가 아닐까. 네. 그러면 뭐, 감독이 이걸 만들면서 어떤 신경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뭐 그런 식으로 의지가 발현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뭐 저는 뭐 그런 식으로.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굳이 끄집어내가지고 비틀어서 읽자고 해도 안 읽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명략이 네. 잘 끝낸 그치? 거라고. 네. 그 뭐 생각은 독전의 드는데. 마지막 장면 같은 이제 이서빌리티 있는 엔딩이 그쵸. 멜로에서 이렇게 발현되는 거예요. 저는 약간 그런 생각 들더라고. 지난번 녹음 때도 얘기했는데 졸업의 마지막 장면 같은 느낌이잖아요. 네. 버스 타고 가는데 내가 뭐 한 거지? 뭐 약간 그런 엔딩이 아닌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그 부분 장면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이제 돈 때문에 그랬겠지만, 공항에서 기다리는 장면이잖아요. 네, 네. 한참 남자친구가 올라간 장면을 그냥 계속 쳐다보고 있고, 그게 한참 진행되다가 남자친구가 이제 뒤져보다가 다시 내려오는 그만큼 시간이 갔고 여기서 내가 쳐다보고 있었다라는 거가 뭐 의도는 알겠는데 저게 잘 연출이 된 건가는 약간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 장면이 이제 약간 튄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약간 그랬는데 왜냐하면 지금까지 중요한 경과를 잘 점프해서 넘어왔거든. 네. 근데 유일하게 그 시간의 경과를 타임랩스로 보여주는 장면인데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이제 다시 입국해도 되는가 심사받으러 가잖아요. 네. 그 전에 그 일이 이 영화에서
제일 중요한 거다라는 거에 좀 힘을 실기 위함인 건 알겠으나 기존에 해왔던 앞서 표현했던 방법처럼 점프를 했어도 크게 상관은 없지 않나. 근데 이게 리얼로 보자고 하기에는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너무 오래 서 있어서 그냥 남자친구가 가고 나서도 한참 저 자리에 서 있다가 돌아오는 거나를 하는 거였으면 알겠는데 네. 그러기에는 여자가 너무 의도적으로 계속 서 있는 게 보여. 공항 광고샷처럼. 그러니까 만약에 떠나지를 못해가지고 있는 샷이면 네. 거기서 고개라도 하고 계속 서 있으면 다리 아플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거라도 들어가서 그냥 자리를 못 떨고 뱅뱅 맴돌고 있는 거를 차라리 찍고 싶으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의도가 여러 가지 의미를 한꺼번에 함축해가지고 이걸로 만들자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 남자친구가 떠나갔는데 계속 그냥 저기에 서 있는 것도 표현을 하면서 또 시간이 한참 지난 것도 표현을 하면서 남자친구가 거기 돌아오는 것까지 표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디졸브 칠 때 같은 위치에 서 있게 하고 싶었던 거지. 네. 그러니까 차라리 이랬으면 어땠을까. 한참 보다가 가고 그냥 거기서 뒤져보고 한번 싹 대고 여자애가 계절이 바뀐 옷으로 들어오는 걸로 해도 되잖아. 네.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있어빌리티가 실패한 거 아닌가? 네, 있어빌리티가 있어 보이면 실패하는 건데. 그렇죠. 네. 있어빌리티가 컨트롤이 조금 안 된 지점이 아니야. 근데 그 효과 자체도 좀 약간 너무 올드해가지고. 그렇죠. 이거 2011년이니까 네. 그때니까.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나? 2011년, 7년 전. 그렇죠. 그러기도 하고 그때 이제 뭐 돈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 네, 충분했으면 다른 걸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없어도 상관이 없는 컷이 아니었나? 요런 이론을 제시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 제가 그 마지막에 애매함과 근데 해피엔딩의 의지 발현일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될 건지 본인 스스로는 스포일링을 하고 있잖아. 감독은. 그게 또 안 들어갈 수는 없고 내가 겪은 일에 대해서 사기를 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내가 이거를 결국 이렇게 끝나버린다라는 거를 그냥 그렇게 만들기도 싫었을 것 같고 그러면서 저는 이 영화를 만들면서 가장 첫 번째 첫 손에 꼽은 관객이 감독 입장에서 전 부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공항 펠리시티 존스에 해당하는 네. 네. 우리 그랬지만 사랑했잖아. 처음에는 몰랐지만 굉장히 중요해졌고 하지만 우리가 이걸 극복 못했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걸 나는 이제 안다라는 걸 전 부인에게 보여주고 싶은 의지가 어쩌면 가장 큰 거 아니었나? 왜냐하면 그래서 빠질 수 없던 장면이 그 공항 장면이고 그거랑 거의 비슷한 장면이 지하철 장면이에요. 지하철에서 서로 딱 마주보고 이렇게 있으면서 웃잖아요. 맞은편에 네. 앉아가지고 영국에서 얘 가야 될 때 그리고 다시 얼굴 정면을 보고 있을 때 무표정하다가 조금씩 웃고 있는 장면에서 펠리시티 존스가 혼자 다시 쳐다보면 빈자리예요. 그냥 그게 이제 뭐 기술적으로 그냥 씬을 그렇게 점프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영화에서 특별히 뭔가 좀 고안해서 찍은 씬은 펠리시티 존스가 비어 있음을 느끼거나 기다리고 있다를 표현하기 위해서 할애된 장면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안톤 옐친 쪽에서 보면 이게 그냥 제니퍼 로렌스와 눈 마주친다? 혹은 제니퍼 로렌스와 파티장에 갔다가 전화를 무시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까지 뭐 고안해서 뭔가 정서적으로 뭘 표현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상황은 난 요렇게 가서 여기서 얘가 진짜 애매하게 대처를 잘못했네를 반추하는 식으로 가 있고 펠리시티 존스 입장에서 보면 똑같이 흔들리고 어쩔 줄 모르겠지만 나한테 이 빈자리를 네가 채워줘야 돼. 라는 거를 주장하는 식으로 찍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반성의 의미도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지금에서야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네가 정확하게 어떤 지점에서 힘들었는지 내가 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 욕망도 어느 정도 섞여 들어간 결과 이 영화가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그러네요. 네. 그게 맥시멈 3억까지인 것 같아요. 더 쓰면 안 된다. 네. 근데 이 영화는 그 의미에서 보자면, 굉장한 방송문을 이제 전 세계 릴리즈한 영화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유일하게 마음에 들었던 장면은 네. 요즘에 이제 제가 그 고민하는 지점인데 크게 영화를 둘로 나누면 캐릭터를 다루는 영화들이 있고 사람을 다루려고 하는 영화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두 개가 정확하게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를 모르고 섞일 때 대부분의 참사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캐릭터를 다루면 이건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개연성이 충분한 캐릭터들이 나와가지고 펼치는 향연을 그냥 우리가 쫙 잘 짜여진 이야기를 보는 영화들이 있고 어떤 것들은 대단한 사건이 나오지 않지만 이게 진짜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요게 공감이 돼서 뭐 전후 맥락 설명 안 해주고 지나가도 사람들이 너무 공감하면서 보는 게 있는데 요거는 철저히 전자의
영화인 것 같거든요. 사람을 다루려는 영화여서 그럼 후자지, 후자. 후자지. 미안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몰랐어요. 감독 본인의 이야기라. 자전적인 이야기인지.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영화를 볼 때 네. 본인이 하고자 하는 말을 정확하게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나와서 나중에 찾아보니 감독의 자전적인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면 성공했구나. 그러니까 이게 굳이 감독의 개인사와 감독의 진실성과 영화를 결부해서 볼 필요는 없는데 네. 보통 좋은 영화는 영화 보고 나서 느껴지는 그 감정을 가지고 감독의 뭔가 일대기를 보면 이해되는 지점이 있어서 약간 거기서 오는 감동이 더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해되는 지점이 있다가 딱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 그게 아니고 이거 내가 직접 봤다니까? 내가 겪었다니까? 하고 그걸로 우기려고 하는 개차반 영화들도 많거든요, 사실. 그건 알겠고. 일단 영화를 보고 나왔을 때 뭐. 네 얘기 잘라주면 어떡해. 이건 심지어 잘 만든 지점이 있으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분노했던 지점은 그냥 캐릭터가 마음에 안 들어서 어. 저의 그냥 개인적인 성향과 너무 다른 애들이 나와서 막 네. 휘저어대고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는 나와가지고 찐따가 돼가지고 중간에 나가는 걸 보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분노했던 건데. 그리고 제니퍼 로렌스가 막 미안하다 그러고 떠날 때 내가 다 미안하더라고. 뭐 하는 거야 이 새끼야. 나는 그런 데서 약간 분노를 하긴 했네. 응. 그리고 의자 지 일을 그렇게 잘하는 애 같지도 않은데 그 의자 사준 의자가 훨씬 좋아 보이는데 의자가 별로 안 이쁘더라고요. 라는 생각도 들고 하여튼 그랬어요. 네. 좋게 봤습니다만 네.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보자면 야 저건 농디 중에 그렇게 힘들지도 않은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해결 방법이 있고 네. 이렇게 하면 되니까. 아니, 철없이해서 뭔가 그 세관에 걸려서 그거 풀 수 없는 법적인 문제는 알겠는데 네. 둘 중 하나가 한 군데서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냥 남자가 영국 가서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또 그리고 롱디고 국가가 다름에 있어서도 한 가지 주요하게 챙겨가지 않은 장치는 둘 다 영어권이라는 거. 요거로 인해 가지고 좀 상쇄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있거든요. 네. 한국 남자가 미국 여자 만나가지고 이런 상황 발생했다. 한국 남자는 영어도 잘 못해. 그럼 박살 나거든요, 진짜. 그럼 롱디가 오래 안 가지. 오래 갈 수 있어요. 하여튼 간에 하여튼 그런 면에서 현실적으로 이게 그렇게 힘든 문제인가? 이 다분히 정서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표현하고는 영화인 건 알겠는데 현실로 돌아와서 보면 이건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PX병도 지가 제일 힘들었어. 그럼 자기가 다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지. 네. 그러면 롱디 할 거예요? 여러분 질문이 잘못됐어요. 그래.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롱디가 발생한 거지. 그래서 그래요? 롱디를 할 거냐 말 거냐 이거는 그게 순서가 그게 아니지. 그래? 나는 너를 전자로 보고 있지만 그게 아닌 것 같아서 후자의 방법으로 물어본 건데. 소리야. 놓쳤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받아주기 힘들 때가 있어.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선시 되면 내가 이렇게 질문을 안 할 텐데 연애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그럼 롱디라도 할 거냐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우리 지금 얘네는 가릴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켜만 좀 다 할 분위기인데 지금. 아니에요. 아니야? 저는 개인적인 이유로 만남을 잠깐 미루었습니다. 만남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택단 소리 나온 거 보니까 이제 방송 접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내가 마음을 먹으면 그래. 그 개인적인 내가 사지 멀쩡하고 그래. 그럼 개인적인 나 셀럽이야. 미친놈아. 나온 대로 짓거리기 시작해. 이제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만하죠. 네. 나이크 크레이지 메가박스에서 지금 이 새끼가 크레이지야 지금 단독으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번역하면 혹시 저희가 방송할 때까지 계속 이제 걸려 있었으면 좋겠는데 잘 만든 영화예요.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의 아주 파릇파릇한데 연기는 굉장히 잘하는. 왜 그래요? 우리한테 한 줄 평을 아직 기억나는데 이 영화 아니 좋아 영화는. 그래요. 근데 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보면 욕할 거다. 그렇지. 그러니까. 근데 영화 만듦새는 하여튼 괜찮으니까요. 그 제작비를 듣고 나니 굉장히 3억으로 이렇게 찍었으면 야 존경심이 너무 훌륭하네. 반성해야 돼. 그러니까. 왜 날 쳐다봐? 왜 나한테 협반성을 하는 거지? 물가 반영하면 한 3천만 원이야, 한국에서는. 그래요? 그렇죠. 네, 여러분 후원 계좌는요? 자,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개봉작 하나 가지고 찾아오고요. 오늘 이 정도에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